한 주간에 이슈가 됐던 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자나깨나 말조심,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말들을 짚어보면서 여야 어느 쪽에 득일지 실일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선대위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고요. 이 첫 코너를 제가 이 대타로 이렇게 있는데 딱 이 코너를 만들어서 부담이 1도 없습니다. 네. 잘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알겠습니까? 이동영 작가 돌아오면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코너인가요,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코너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말 실수. 자 말조심. 자, 두 분 다 말씀 제가 엄청 잘하신다고 들었고 우리 김병민 대변인은 뭐 정말 유명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주더라도 지지 않고 자기 논리대로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수 배워가겠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요 하기 전에 이번 주에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로 한번 자, 올해 다 지나가니까. 올해 하은기 대변인. 올해 전체로 치면은 사실 너무 많은 이슈가 있어서 네. 금방 묻히는데 아직까지 안 잊혀지는 말은 뭐죠?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습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연설이 계속 안 잊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있었던. 네. 너무 그게 파괴적이라고 느꼈어서. 잘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뜻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병민 대변인. 네.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요? 최근에 이 얘기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김문기 씨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들이 보이게 되고 또 지났던 일들에 대해서 특히 대장동에 관련된 일들에는 유독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선택적 기억에 관한 얘기가 올 한 해 참 많이 흘러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두 분의 올해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번 주 첫 이슈 워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자, 첫 이슈 워딩 바로 오늘 나온 말이죠. 앞서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전격 결정된 이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통합, 화합, 새 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두 분한테 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게 큰 뉴스가 됐는데 사면 소식 들었을 때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부터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사면권은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당장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촛불을 들었던 제 개인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촛불을 들었던 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무게까지도 헤아린 고심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다. 예, 박 대통령 사면하면 안 된다는 사람 못지않게 사면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여론조사 보면. 그래서 정치는 가끔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 법률적으로 사면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님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대변인.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소식 듣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같은 얘기 때문에 올 초에 있었던 사면 건의에 대해서 사면을 실제로 단행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생각이 문득 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올 초에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국민에 대한 여론 또 반대되는 생각 조금 전에 우리 부대변인 얘기했던 반성에 관한 얘기들을 꺼냈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이 가능할까 얘기를 했지만 사면을 단행했던 모습을 보고 전직 대통령이 워낙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측면에서의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는 좀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었던 국민 통합이 이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 진행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분한테 공이 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결국 대선에 어떤 영향이 될까요? 김병민 대변인.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질문을 참 많이 그렇죠. 받았는데요. 이거 저도 지금 오늘 지금 네. 한 4번 정도 질문한 것 같아요. 지금. 할 때마다 네. 얘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결국 국민의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생각되는 지점이고요. 네. 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건강상의 문제 또 미래를 향하는 통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열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이 민주당 내의 지지층들의 생각 또 보수 진영의 지지층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다 뒤로 물리고 전직 대통령의 건강 빠르게 좀 회복하고 앞으로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미래를 향하는 통합의 정신에 맞는 모습으로 좀 국가를 위한 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모르겠다 이런 걸로 들게요. 별 영향이 없다고 없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저도 뭐 대동소이한 입장이고요. 네. 정치적 위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사면을 했다는 이유로 표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우리 여당 지지층에서 더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 건이 민생 이슈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선이야 우리 후보랑 뭐 우리 당이 잘해야 지지를 받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행위는 좀 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또 워딩 한번 들어볼까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후보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죠라고 해서 후보가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나왔던 것이 이준석이 같이 가가지고 행보를 하는 거였고. 네. 자, 방금 들으신 내용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에 가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를 잘 모를 것이다. 뭐 이런 논란이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실언 본인이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좀 있었으면 그런 실수 없었을 것인데 뭐 이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일단은 함께 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 윤 후보 발언 여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철학과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말 자체는 제가 최대한 선회했을 때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별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이를테면 빈곤과 저항력으로 인해서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혹은 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논란이 안 됐을 제가 거예요. 들어보니까 딱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 예,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텐데 이게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럴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닌데 자꾸 본인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 못 알아듣는다, 왜곡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윤석 대표 얘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대위에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공보단장이라는 분은 뭐 기자들한테 가세현 유튜브 영상 보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선대위 자체에서 조금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 거죠. 선대위가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병민 대변인. 예. 또 이것도 있었어요. 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이 들어갔다. 이 입당에 대한 발언 두 가지 내용이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어이? 이런 얘기. 뭐 될것 이유와를 같거든요. 막론하고 네.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면 저희가 다 잘 못했던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보좌가 됐던 캠프의 활동이 됐든 아하. 더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을 좀 보태면 예. 이 경제적 빈곤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건 과거 2020년 비대위를 맡았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있는데 그 빵을 보고도 빵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자유를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발언.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내기는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내용에 대한 아니, 또 그렇게 하면 좀 메시지가 훨씬 더 좋은데 내용에 대한 예. 측면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돼서 회자가 된 바 있거든요. 예.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이러한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국민께 얼마나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냈던 것이고 보통 학생들과 강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원고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내용에서
말에 대한 표현에서 다소 맥락과 조금 어긋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면 시정하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입당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하. 입당도 지난 7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론이 뭐 비등비등합니다. 제3지대에 윤석열 후보 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 대상이니까 들어갈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힘에 들어오지만 아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더 혁신하겠다는 의미를 담아냈던 발언이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니 김병민 대변인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아니, 또 혹시 옆에 이제 계속 다니시니까 전북 일정에서는 제가 옆에 없었지만 앞으로 어쩐지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같이 잘 소통하면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보시기에 조금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생각되지 지금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대표 네. 인터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해법이 같이 가는 거다. 이준석과 같이 가는 거. 그거 맞습니까? 김병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이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과거 SNS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거란 표현을 씁니다. 정치는 저 김병민이 이준석이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그 것이다.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은기 대변인한테 그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지금 선대 이탈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 어떻게 상대 당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젊은 또 청년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제가 네. 이준석 대표를 이해해요. 인간적으로는 그 정도 모욕을 받았으면은 화가 났을 거라는 걸 이해하는데 네. 당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이랑 같이 다니면 문제가 안 될 거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 개인의 자의식일 뿐이고요. 네. 결국 선거는 후보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같이 다닐 때도 강원도 갔을 때 심지어 새벽 1시 30분까지 같이 술 먹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어요. 본인이 보좌를 마치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표쯤 되면 후보와 선대위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인 거지. 그걸 참다가 자기가 방송 나와서 마치 자해하듯이 그렇게 폭로하듯이 얘기하고 다니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 혐오를 더 조장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아니면 지금 김용남 특보하고 지금 재소 문제 여기 지금 뉴스 정변승부에서 인터뷰하다가 이제 이해관 얘기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참지 못하겠다. 이거 재소하겠다 윤리위에. 이거는 당에 같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 논란, 이해관 논란. 저희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염원하신 분들이 보기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들을 정말 잘 겸허하게 듣고 경청하고 있고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마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병민 대변인 정말 말 너무 잘하는데 이제 사실 핵심은 제가 여쭤본 거는 윤핵관 이해관 논란 그 얘기는 안 하시려고. 근데 사실 이게 정치인의 어떤 언어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필요하지 않고 이거 얘기했을 때 잘못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기억하고 하다가 그냥 사고가 나는 건데 하여튼 이해관 윤핵관 논란은 없다는 거죠 안에서. 핵심 관계자야. 네. 우리 이재명 후보와도 가까운 사람들이 핵관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정치는 모두 또 그와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뜻과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저렇게 답변할 수만 있다면 뭐 어디 가서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저렇게 답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워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정말 민주당에서는 관심을 제일 가졌던 부분이죠.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남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 일단은 하은기 부대변인 만남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급하게 처리될 일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도 갈등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걸 급하게 봉합해서 반창고 봉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 다시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그러나 화학적 결합이 돼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래도 뭔가 오묘하다 해야 되나요? 23일에 만났죠. 네. 50 며칠 만에.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손에 맞잡았는데 전남에 갔을 때 고향에 갔을 때도 얼마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던 게 이낙연 전 대표 아닙니까? 올 초에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둘이 손에 맞잡고 음흠. 그 다음 날 대통령의 사면까지 이뤄지게 되니까 음흠. 아마도 통합의 기치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행보들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봉합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려울 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지켜봐야 되는데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뭐죠? 잘 될 때는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조금 여러 가지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데 또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이것저것 막 꼬이고 발이 막 엉키기 마련이거든요. 조금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을 때 어제 맞잡았던 손이 끝까지 맞잡을 수 있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딱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내용이 좀 커진 상황에서 대비 효과가 보인다 네. 이 말이네요 결국은. 예,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주긴 어렵죠. 연출입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유능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위가. 그 연출이 아니고요. 차근차근 국민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설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예. 그렇게 막 그 의도적 연출을 할 만큼 저희가 그렇게 뭐 계산적이진 않고요.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김병민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상황상으로는 국민의힘은 막 좀 내용이 진짜 많아지는 하나하나 격격이 쌓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진짜 좋은 것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언젠간 해야 돼 그런 어떤 두 분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딱 맞아떨어진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시기를 과연 그 경선의 갈등의 골이 있었던 두 분이 그 시기에 맞게 움직여 주겠습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딱 그 계산적으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이다. 그냥 우연이다. 차근차근 노력한 결과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0 며칠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양 정당의 정치 곡선 그래프는 몇 번을 출범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 이 관리를 잘하고 또 잘 되고 있었던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 하나만 좀 더 분석해 보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때로는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하은기 부대변인한테 이게 주도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선대위 아닌 좀 외곽에서 지원할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방송에 나가서 선대위든 후보든 민주당이든 비판받고 있는 지점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방송에 나온 다른 패널들이 민주당의 얘기랑 그 결이 다른데 괜찮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걱정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당은 큰 틀에서 반성과 성찰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에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해서 그게 기조랑 안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민주주의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건강한 거거든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처럼 중량감 있는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지적해 가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우리 선대위 출범할 때 네. 19살 젊은 청년 민규군이 나가서 멋지게 연설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바로 이 불협화음의 힘에서 나온다. 네. 잘 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가 나오면 이거 진짜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진짜 불협화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른 길을 걷게 되냐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걸 잘 해내가는 정당이 결국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이 될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요? 네. 예, 우리 김병민 대변인 좀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직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태희 상황본부장이 예.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건 무슨 소리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협화음 아닌가요, 선대위에서? 이게 이제 오늘 오전 임태희 본부장이 예. 타 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아마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크게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아서 아마 예의주시에서 보지 않으면 내용을 몰랐을 수 있고 네. 후보는 워낙이나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후에 기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임태희 본부장의 얘기는 지금 종합 총괄 상황 본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가 이런저런 얘기들까지 다 대안으로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에 맞춰서 또 선대위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협화음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임태희 본부장이랑 윤석열 후보 또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자주 소통하고 예.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아니, 근데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방송에서 다 나가서 한마디씩 나오는 게 다 문제가 조금씩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 워낙이나 선대위 조직이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얘기도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지금 당의 얘기가 청와대 얘기랑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으로 또 보고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죠. 정말 지금 마지막 들어보니까 자나깨나 말조심이 딱.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나깨나 말조심 국민의힘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 또 더불어민주당 하흥기 선대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